오늘은 플럭스 데브 모델을 사용할 때 워크플로우에 함께 구성하는 모델 샘플링 플럭스 노드의 역할과 동작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델 샘플링 노드를 이해하기 위해 예전 영상에서 배웠던 샘플링의 개념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샘플링은 사용자가 설정한 스텝 수에 따라 유넷 모델이 각 스텝에서 적정 노이즈를 제거하고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 다음 스텝으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샘플링은 디노이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이미지 생성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가 설정하는 샘플러는 노이즈를 어떤 형태로 제거할지 예측하는 역할을 하고, 노이즈 스케줄러는 전체 스텝을 진행하는 동안 각 스텝별로 얼마만큼의 노이즈를 제거해 나갈지를 결정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노이즈 스케줄을 제어하면 각 스텝별 노이즈 제거량이 달라짐에 따라 이미지의 디테일도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노이즈 스케줄은 이미지의 디테일에 필연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모델 샘플링 플럭스 노드는 노이즈 스케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모델 샘플링의 설정을 통해 최종 이미지의 디테일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디테일에 관여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플럭스 리서치 페이퍼는 찾아볼 수 없지만 SD3 리서치 페이퍼를 살펴보면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페이지를 살펴보면 이미지 해상도에 따른 타임 스텝 스케줄의 이동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단의 첫 줄을 통해 정성적인 내용만 간략히 살펴보면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픽셀의 수가 많다는 뜻이므로 그에 따른 노이즈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구현하려는 이미지의 해상도에 따라 노이즈의 양이 달라지고, 따라서 달라진 노이즈의 양에 맞게 노이즈 제거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해당 기술의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인지한 상태로 노드를 구성하는 위젯을 다시 살펴보면 스케줄을 조정하는 인자인 시프트가 있고, 그 아래 해상도도 입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노드가 어떻게 해상도를 기준으로 시프트를 계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코드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GitHub 또는 설치된 컴퓨UI의 파이썬 코드를 잘 살펴보면 모델 샘플링 플럭스 노드 클래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 안에는 시프트를 계산하는 식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모델 샘플링 플럭스 노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시프트는 단순한 1차 방정식으로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첫 번째 변수 x를 빨간 네모 전체로 잡고 결과가 y를 시프트로 설정하면 미수식은 기울기가 y절편이 b가 되는 직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x값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크기가 잠재 영역의 텐서 크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식을 토대로 간단한 XY 플롯을 그려봅니다. 일단 기울기가 양수인 아무 그래프를 그린 뒤 수식의 정의에 따라 기울기를 표기해줍니다. x1에서 베이스 시프트 값을, x2에서 맥스 시프트 값을 가지며 두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계산됩니다. y절편을 b값으로 표기해주면 그래프가 완성되는데요. 이때 x1과 x2 값은 각각 256, 4096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x1과 x2 값인 256, 4096이 각각 해상도가 256 곱하기 256, 1024 곱하기 1024인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산출되는 텐서의 크기라는 점입니다. 이는 즉 1024 곱하기 1024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결국 시프트 값이 항상 백스 시프트가 되고, 반대로 256 곱하기 256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시프트 값이 항상 베이스 시프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의 해상도에 대해서는 두 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특정 시프트 값이 적용됩니다. 이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024 곱하기 1024 크기의 이미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해상도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맥스 시프트 값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베이스 시프트 값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최종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1024 정방형 이미지를 생성할 때 베이스 시프트를 바꿔가며 이미지를 생성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백스 시프트 값 자체에 변화를 주면 노이즈 스케줄에 적용되는 시프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해상도에서도 당연히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맥스 시프트 값을 변화시키면서 이미지를 직접 생성해보면 직접적으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시프트와 맥스 시프트를 변화시키면서 생성한 이미지를 양쪽으로 두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한데요. 1024 정방형 이미지에서는 맥스 시프트의 변화만 이미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해상도에 따라 시프트 값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시프트 값에 따른 노이즈 스케줄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임 스텝에 따른 잔여 노이즈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K샘플러를 어드밴스드 K샘플러로 대체하고 각 스텝 구간마다 이미지를 확인해보는 노드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전체 스텝이 24스텝일 때를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시프트 값이 증가할수록 늦은 스텝까지도 노이즈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40스텝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시프트 값이 클수록 노이즈가 후반 스텝까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결과 이미지를 놓고 해석해보면 일단 기본값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기준으로 시프트 값이 낮아진 경우 초반 스텝부터 노이즈가 잘 제거되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시프트가 기본값 이상으로 높아지면 후반 스텝까지 노이즈가 덜 제거된 상태로 지속되다가 급하게 노이즈가 제거되기 때문에 전체 스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살짝 정리한 뒤 실제 이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24 정방형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 맥스 시프트만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56 정방형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베이스 시프트만 이미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해상도들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DXL 해상도를 참고하여 1024 정방형 이미지와 유사한 크기를 갖는 다양한 종횡비에 대해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해상도 범위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텐서의 크기는 3696에서 4096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해당 범위를 그래프에 나타내보면 대부분의 값들이 x2 값, 즉 4096 근처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베이스 시프트에 변화를 주었을 때 해당 범위 값들의 시프트 값은 얼마나 변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경우 베이스 시프트의 변화폭에 비하면 실제로 적용되는 시프트 값의 변화는 매우 미미합니다. 하지만 맥스 시프트 값에 동일한 변화량을 적용해보면 실제 적용되는 시프트 값도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해상도에서는 맥스 시프트 값이 조금 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프트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후반 스텝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결과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살펴본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해보면 그 경향성이 확인됩니다. 시프트 값이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후반부 많은 스텝이 노이즈 제거에 할당되는 편이므로 이미지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특히 실사의 경우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면 시프트 값이 높은 경우 후반 스텝까지 노이즈가 많이 남아있으므로 실사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과감한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노이즈 스케줄의 타임 스텝 시프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의 기술적인 이해는 가능하지만 실제 결과 이미지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감각적으로 체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시프트와 플럭스 가이던스 및 리얼리즘 로러 등이 조합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미지가 변해가는지 조금 더 연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